문제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 상권분리 훼손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자들 다 사법 조치되고 구속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 말씀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사법부, 입법부,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 맞다, 좀 서운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잠깐만 요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대통령을 하다 뭐 지역에 가서 뭐 기초의원은 왜 못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의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 분립.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드렸을 겁니다.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 정신의 훼손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총리 후보자께 여쭈면요.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헌법을 사랑하고 준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견제와 균형이죠. 네. 그래서 상권 분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능의 분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견제와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여당 국회의원도 행정부 총리를 향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 지금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것이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그 공기업의 장이 되었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알겠습니다.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예.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6년 6월부터 2년간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 견제했던 의회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건데요. 저 같으면 좀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책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그 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예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신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근데 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그 대통령 예. 밑에 있는 혹시라도 보직을 이제 저는 삼권 분립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 꼭 의원님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입법부의 구성원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시간이 때문에 없어서.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제가 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사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예. 네, 저도 그런 측면이 마무리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